자, 이제 30페이지죠. 자, 거기 보니까 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청량. 2번은 뭐예요? 제작 청량이 나와 있죠. 근데 왜 청량을 먼저 잡아줄까? 그걸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원래는 이거였었어요. 명칭이. 뭐라고 써놨죠?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이거였었어요. 영어는 그러면 누굴까요? 영어는 4대강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은 누가 벌렸죠?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법을 세계 법률을 통폐합시켰어. 통폐합. 뭘로 이제 봐봐요. 뭘 통폐합시켰죠? 청량. 청량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수로조사, 즉 수로 업무법. 그다음에 지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된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밑에다 이렇게 줄 쳐놓고 그러면 지금 여 밑에다 그러면 지금 명칭이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칭만 바뀌었어.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 이게 뭐예요? 요거 정보죠. 정보는 누가 전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해요. 그래서 명칭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명칭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봐봐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의 공간이죠. 공간. 그렇죠? 그러면 공간 정보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요? 바로 3차원 지적이 느껴져.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명칭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지적이 여기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2차원 지적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법 용어 정리가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상상해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와. 시험 범위가. 자,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게 지적이야. 이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이 시험 범위고요. 자, 수로 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볼래 무슨 청량이죠?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자, 청량도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청량만? 지적 청량만. 그래서 청량이 맨 앞에 있으니까 청량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법에서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 괄호 1번은 청량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2번에 지적 청량 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적 청량의 개념을 또 뭐에 외울 생각만 해. 이해를 해봐요.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자, 한 필지죠. 이거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걸 합치면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키워드를 찾아봐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경계.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가놔야 되는. 경계 또는 좌표 줄 쳐놓고 면적. 그렇죠. 자, 지적 청량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고 키워드를 우리가 딱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 청량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이 가장 우리가 기본 원리가 하나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지적의 주체는 누구죠? 국가죠. 그럼 따까리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가로 2번에 가봐요. 자, 우리는 소관청 그러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왜 지적이 붙느냐? 그걸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 짭쩍대고 딱 줄 잡아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가 키워드야.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여기가 바로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지적소관청이라. 그러면 거기 지적소관청 앞에가 보니까 여백이 좀 있죠.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서울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벌써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부산시, 그다음에 수원시, 세종시, 양주시, 군수구청장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울시장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특별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산시는 어때? 강역시장으로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수원시장은 대도시시장으로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뭐예요? 엊그제 떠나고 뭐 읽어 써봐봐요.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걸러라. 그럼 뭘 걸어라는 거예요? 특별시, 강역시, 대도시 시장을 걸어라는 거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이제 박스를 딱 줘놔서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요약집을 자기하라고요. 자기하라고. 자, 자기하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종시. 세종시장은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그렇죠. 안 바빠. 자,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이거든. 그러면 세종시장은 뭐 레벨이 랭킹이 뭐하고 똑같느냐? 시도지사급이야. 시도지사급. 그래도 세종시장은 안 바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시? 양주시. 양주시장은 그러면 안 바빠. 일반 시장으로서. 군수 안 바쁘죠. 그러면 여기 구청장 안 바쁘다라는 겁니다. 자, 구청장도 두 개가 있어요. 구청장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간선하고 인선이라고 써요. 자, 간선은 뭐예요? 국가가 발행한 구청장을 해. 그래서 구청장은 간선이든 민선이든 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되겠네요. 지적소관청이란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거든.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쏙 들어가서 이제 말 잘 넘치는 것들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를 한번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놨으면 우리 한번 가보죠. 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야, 세종시장이구나. 시장이 나오네요. 거기 밑에 그러면 시장 나오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거기에다 줄 쳐놔요. 행정시 시장은 자, 줄 쳐놓고 포함, 줄만 쳐놔요. 그리고 포함을 행강편 딱 하나요. 제한다 이러면 틀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놓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시장 거기에 줄 쳐놓고 제외에 줄 쳐놓고 제라는 것은 한강편 딱 놓고요.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두의 시장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애를 하나 딱 들어놔요. 자기가 요거 하나 딱 써놔요. 수원시장. 자, 수원시장이 되로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대도시 시장이거든.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러면 가로 안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야, 제야. 포함해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포함, 제 포함을 장난친다고. 요즘 엊그제 간평 문제 또 지난달 봤던 요 지적소관청의 개념이 또 포함, 제 포함 이걸 장난을 쳤네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결론적으로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벌써 자,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자, 이제 가봐요. 이거는 쓸 필요가 없죠.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야 아니야? 아니죠. 아닌데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도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지금 분명하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만 지적소관청이라고 해놨거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로 4번에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지적 공부 밑에다 8종류라고 쓰고 8이라고 써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에다 행강편을 딱 깔아요. 자, 임야도를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 옆에다가 자, 일람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기타 공부지. 그러면 여기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경계점 자합표 등록부 거기에다 행강편을 딱 깔아요. 그러면 경계점 자합표 등록부 밑에다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장난친다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기타 공부지. 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는 7종류인데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한 종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줄.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줄 쳐놓고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여기 하나 써놔요. 자,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포함에다 형광펜 딱 하나요. 그러면 지적 하일은 제외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자기가 지적 공부가 나오면 항상 확인하는 데가 세 군데 있네요. 무슨 도? 일람도 임야도 조심하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뭐라 그래요? 자, 지적 공부죠.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라는 거. 그 자리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자, 그러면 요 정도 봐봐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 봐봐요. 자, 지적 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의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적이 붙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32페이지로 가보죠. 자,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 역시 이번에 간평 문제에도 출제가 됐고, 연속 지적도는 거기에다 가로 5번. 자,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26회 때라고 딱 적어놔요. 26회 때 출제가 됐네. 연속 지적도. 그러면 연속 지적도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키워드는 전산화된 줄 한번 꺼놓고, 자, 여기에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줄쳐놓고, 그럼 없는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딴하고 모의고사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자, 없는 도면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써먹어야지. 자, 이제 봐봐요. 되게 잘 써먹어요. 뭐라고 해요? 이제 연속 지적도 전산에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잘 외워요. 외웠는데 써먹지를 못해.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연속 지적도 방지에다가.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올해 지적 청량 파트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뭐 이거는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걸 이제 뭐예요? 무조건 2.5점짜리죠.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지적 청량의 대상 머릿속에 다 정립이 돼 있어. 몇 개예요? 13개. 그렇죠. 13개. 13개. 그만 봐봐요. 그러면 26개 때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기에다 뭘 하나 쓰셔놨어.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26개 때 단답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역시 자, 단답식 문제는 기출 문제가 단답식으로 출제된 것은 그 다음에 그 5년 뒤에 5년 6년 뒤에는 지문으로 유입된다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됨으로써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이름은 틀려요. 없는 도면 없는이 바로 여기가 핵심 단어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여기 이제 16개 때는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출제된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6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야.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25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고 단독 문제로 거기에다 줄 한번 다 걸어서 1이라고 써있어. 지저분하면 1이라고 써놓고 토지의 표시 1. 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앞에다 동그라미 2. 자,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자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라고 써놓고 그러면 26회 때 기출 문제가 이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토지의 표시와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은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정답은 부동산 보상 가격이지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그 옆에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대통령이 하나 정한 게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게 있어. 여기 지금 대통령령이 하나 정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모의고사라든지 문제 하도 우려먹어서 그러면 대통령령 하나 있어. 요거는 자 대통령이 하나 정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써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써놓고 땡땡에 관한 사항이야. 자, 그러면 아까 공부했듯이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 봐봐요. 키워드는 등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권리. 그러면 여기가 권리가 들어가야 되겠네. 표시가 아니라 권리. 그죠? 요거. 또 이제 또 열심히 외웠어. 자, 부동산 등기법 권리에 관한 사항 열심히 외웠어요. 외웠는데 또 사람들이 또 활용을 못 해먹네. 자, 그러면 요 밑에다 두 개를 딱 샘플로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자, 저당권에 관한 사항. 자,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 그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권리. 그러면 요거는 등록이 되네. 권리라고 주는 사람은 참 잘 된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이네.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할 필요가 없네요. 자, 요즘 신진 질문으로서 여기에 이제 많이 유입되고 있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 기타 공부지만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자꾸 표시로 건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요걸 외웠으면 요걸 활용해 볼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자주 이용되는 게 토지의 표시 밑에다가 1번은 적어놓은 거 토지의 표시 밑에다 6개를 적어놔 봐요. 자, 6개 자기가 스스로 적어봐요. 뭐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한번 써봐요.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적었어요. 예, 거기에다 지목에다 행강편 다 까놔요. 자,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지목의 그 법적 근거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 맨날 외우기나 해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의 표시 잘 외워.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 우리 지목이 등록되는 근거 사항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자, 토지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나 써놔요. 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자, 정신 좀 챙기세요. 이제 5월달부터는 정신 좀 챙겨야 돼. 그죠? 자, 뭐예요? 자, 그러면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내용이 등록되는 거지. 토지 이동 정리서에 계리서에 내용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야. 그럼 앞으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가면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25회 때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자, 이제 우리 형님님들을 괴롭힌다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길게 된다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된다. 어때? X. 부동산 보상이 아니라 가격.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면 뒤에 배울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용어를 자꾸 자기가 스스로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딱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7번에 이제 토지의 표시 줄 한번 꺼놓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줄 쳐놓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표시. 그러면 이렇게 꼬리표를 써서 사실관계라고 써놓고 사실관계. 그러면 거기 뒤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자기가 6개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경계 요거 자리를 한강편 다 꺼나고 경계점이 아니라 경계 또는 경계점 좌표야. 그러니까 좌표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경계점.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다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 사항을 알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라는 것은 자, 그 밑에다 줄 쳐놓으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 자, 토지의 등록 단위가 그 필지야.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그죠? 필지.
자, 필지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 그 필지 옆에다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필지 이면에는 양입지도 있지만 필지 이면에는 뭐도 있다. 자, 그 옆에다가 필지 그러면 뒤에는 핵지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놔야 돼. 핵지. 그러면 간단하게 필지와 핵지를 저희가 개념을 비교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필지는 법적 개념이야. 자, 법이라는 것은 소유적. 그래서 소유의 관점. 그래서 소유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어떤 걸 써먹어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소유. 그래서 우리 지적은 법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다? 소유 지적이야. 자, 핵지라는 것은 뭐가 생각하라고 그랬어? 돈. 돈은 핵 지나가죠. 돈은 뭐예요? 돈은 경제야. 그래서 자, 경제적 개념이야. 경제. 이때 경제는 뭘까요? 경제 활동이죠. 그래서 이용과 자, 활동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필지하고 핵지의 관계는 꼭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필지하고 핵지의 구별력 한번 여기까지 써놓고 나머지는 자꾸 쓰면 뭐가 돼요? 자꾸 쓰면 기본서가 돼. 또 기본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고 활용해 먹을 방법을 연구해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한 필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하얀 걸로 써볼게요. 자, 이게 주유기야, 주유기. 자,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 이거는 경제활동을 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핵지. 그래서 경제활동. 그러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한 필지만 경제적으로는 두 핵지가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몇 필지죠? 네 필지죠. 여기에다 오피스텔 50정짜리를 하나 줬어. 그러면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네. 경제적으로는 한 핵지지만 법적으로는 네 필지가 되죠.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자, 법적으로 한 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한 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러면 필지와 핵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를 한번 써봐요. 시험장 가면 예 하나 써봐요. 자, 이게 이제 학교는 문제죠. 핵지는. 자, 핵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핵지가 아니라 필지. 그렇죠? 필지라는 거예요. 자, 필지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필지라는 거. 자, 핵지라는 토지 등록 단지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 다시 한번 필지와 핵지의 관계. 다시 한번 잡아놓고 까먹으면 핵지는 뭐예요? 돈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필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필지 구성 요소를 각각의 각계전태의 개념을 우리가 봐봐둬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는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 공부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토탈 8종류라고 배웠죠. 여기에다 토지 등록 단위를 보니까 필지. 자, 필지 구성 요소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369이에요.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이죠. 369가 아까 369 여기에 뭐예요? 토지에 뭘 붙였어요? 언어를 붙였죠. 언어. 이 뭐예요? 지번이라는 것은 만민 공통어야. 공통어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그러니까 지번이지. 그런 사람 발전성이 없어. 지적공배 등록한 번호 줄 한번 딱 꺼놓고 지적공배 등록한 번호가 뭐다? 지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지번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거기 가로 2번, 가로 10번과 관련돼서 지번 부여 지역 찾았어요? 그러면 가로 10번 앞에다 뭘 쓸까요? 자,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써요. 기준이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야.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거기에다 줄쳐놓고 세 군데가 핵심 단어야. 따로따로. 자, 독립 행강편 쳐놓고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지역 줄쳐놓고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것은 핵심 단어가 세 군데야. 자, 그러면 독립가 그동안 제일 많이 우려먹어서 독립 밑에다가 이렇게다 써요. 엄면이 아니라 동이야. 다시 잡아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지역 그랬으니까 단위지역 밑에다 줄 거놨으니까 요 동리에다 하살펴놔요. 그러면 요때 동리는 뭐예요? 행정동리, 법정동리. 법정동리야. 조심해야 돼요. 행정동리가 아니라 법정동리. 법정동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동리도 두 종류가 있어. 법정동리와 행정동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법정동리와 행정동리를 그러면 비교를 해놔야 되겠네. 그 옆에 방주 여백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그러면 고로동에 가면 고로 1동부터 고로 6동까지 있었어요. 자, 가리봉 가면 가리봉 1동부터 쭉 우리가 되거든. 가리봉 1동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고로동이 뭘까요? 고로동이 이게 앞에다 써요. 다른 색깔로. 이게 법정동이야. 법정동이라고 그래. 행정편 이상 나눠놨다. 이걸 행정동이라고 그래. 행정동이. 자, 고로 1동 그러면 행정동이구나. 고로동 그러면 법정동이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리봉동 어떤 동이? 법정동. 이거는 행정동이 돼. 그러면 나중에 어디다 이제 여기는 외웠어요.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많이 외웠어. 뭐라고 외웠어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써먹어야죠. 나머지는 이제 써먹을 필요가 없고. 자,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봐, 몇 필지? 자, 두 필지죠. 자, 여기가 고로동이야. 여기가 가리봉동이야. 몇 필지? 여기 무슨 동? 고로동. 여기는 가리봉동이죠.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은 그러면 행정동리가 동일해야 돼. 법정동리가 동일해야 돼. 법정동리가 동일해야 돼. 나중에 합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 돼. 장차 써먹을 걸 생각해야 돼.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써먹을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봐봐요. 또 이제 서서히 나타나요. 몇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간상을 볼 줄 아니까. 자, 서서히 나타나요. 또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온 사람들 여기에서 또 서서히 나타나. 겸손하셔야 돼. 겸손. 자, 겸손. 잘하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좀 알 것 같으니까 알 것 같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해야 돼. 저는 이제 애한테 포기했어요. 옛날엔 중3까지는 애한테 인생 걸었는데 이제 고3 되고 나서는 이제 포기했어. 왜 포기했어요? 딱 하나야. 딱 하나. 착하라. 뭐예요? 이거 봐봐요. 인성, 그죠? 인성. 이 공인중개사에도 뭐예요? 이게 국민윤리가 과목이 들어가야 돼. 옛날에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거든. 국민윤리 과목이. 옛날 공인중개사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가 없다. 뭐예요? 인성. 뭐 집이야 있는 거 그냥 애한테 물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착해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착하고 인성이 좋으면 또 하나 뭐라 그래? 어디 가서 인사 좀 잘해라. 그래서 뭐예요? 인사에서 빰 맞는 사람 없다. 그래서 뭐예요? 딱 두 가지 이제 요즘 인사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인사 잘하고 있지. 그리고 남들 괴롭히지 않지.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인사 착한 사람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봐봐요. 학교 가는 사람들은 인성이 없어. 다 그런 건 아닌데 합격했다고 그래서 합격하면 본인 탓이고 자기가 잘나서 합격한 거고 떨어지면 강사 탓이라고 그러죠. 강사 탓. 아마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합격하면 다 남이야. 그래서 남이라는 거. 아마 느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나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하고 그래서 좀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작년에 친했던 사람이 지금 합격하고 올해 떨어지니까 연락 한 통 없죠. 그렇죠.
다 그래. 인생이라는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다 용서가 돼. 뭐만 하면. 합격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서 뭐요? 응용력을, 폭발력을 발휘해야 돼. 폭발력.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이제 써먹을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구로동 그러면 읽어봐요. 법정동. 구로 일동은 행정동리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동리는 단위지역이잖아. 단위지역. 그죠? 구로동 단위지역. 그러니까 행정동리가 아니라 무슨 동리? 법정동리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호시탐탐 두 군데를 노리고 있겠네. 자,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지번 부여 지역이다.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구역. 이러면 틀려요.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위지역.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하기를 놓고. 근데 동리를 엄면으로 곤치면 잘 곤쳐. 잘 풀어요. 자, 그러면 구로동 단위지역, 단위지역,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를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 행정동리가 아니라 무슨 동리? 법정동리가 되는 거예요. 자, 11번과 관련돼서 이제 지목이 나오네. 지목. 그러면 지목 그러면 어디에 시선 처리가 돼야 돼? 영도. 그래서 영도에다 행정판 닦아놔요. 항상 지목이라 그러면 벌써 영도 자리에 가서 시선이 들어가야 돼. 그게 응용력이야. 그러면 지목은 영도 자리를 확인하고 영도 그러면 쭉 가서 자, 쭉 옆에 방주 옆에다 맞춰서 그러면 자, 옆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틀려. 자,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성질에 따라. 성질에 따라. 자, 그러면 형상에 따라 그러면 뭘 왜 틀리느냐? 이걸 여기에다 써놔요. 형상은. 자, 지목의 분류 체계는 영도 지목이 있고 지행 지목이 있고 토성 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도 지목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형상 그러면 지행 지목이거든. 자, 영도에 따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도야. 영도 지목이야. 그러면 초기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토성 지목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행 지목도 아니요, 토성 지목도 아니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자기가 정리가 마인드가 서야 되고. 자, 그다음에 가로 12번하고 가로 13번을 묶어요. 근데 자꾸 바꿔치기를 해. 그러니까 눈을 잘 잡으라고. 읽어봐요. 경계 점에다 형광펜 써놓고 가로 13번은 경계. 그렇죠. 경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점하고 경계. 그러면 이걸 뭐 저기 5월달 모의고사 여기 출제도 해놨어요. 경계점하고 경계를 인지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러면 경계점에 대해서 쓰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여기 경계점이잖아. 경계점. 여기 무슨 점? 경계점이죠. 그러면 뭐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굽어서. 그럼 거기에다 줄 쳐놔요. 형광펜 쳐놓지 말고 선의 굴곡점. 자, 줄 쳐놓고 점에다 형광펜을 딱 하나고 자기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무슨 축이 오는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쳐놔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쳐놓고 점에다 형광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만 인지하고 있다가 또 당해. 자, 그러면 봐봐요.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공통점. 도면이죠. 그래서 뒤에 도예라는 걸 가로를 쳐. 그래서 도의 형태로 찾아서의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 동그라미 핵심은 좌표죠. 그래서 거기 좌표 형태에서 좌표를 가로를 쳐요. 그러니까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거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며 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 경계다 인지하고 있으면 또 도의하고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인지를 자꾸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경계를 잡아야 되겠죠. 경계.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세 필지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A, B, C 세 필지가 있네. 요거는 누구 거예요? A 거. 그래서 A 필지. 자, B 필지. 자, C 필지가 되네. 여기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 여기 뭐예요? 경계죠. 그럼 경계란 무슨 별?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뭐예요? 경계.
경계란 그러면 거기 필지별 거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직선 줄 쳐놓고 뒤에 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면 필지별 밑에다 왜 필지별에다 형광펜을 쳐놓으라고 그럴까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가면 이렇게 장난친다고. 내가 봐요. 지행별.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이야. 필지별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 경계점들을 곡선이 직선이에요. 직선. 어떤 사람은 또 뭐이 직선을 곡선. 곡선이 뭐 중요하? 그럼 결론은 공인중개사는 자 붙이기 한 시험이 아니라 결론은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한 시험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한 시험에 걸렸다. 그럼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직선, 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 기호로해서 경계점하고 경계를 반드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면적이에요. 면적. 자, 면적이란 거기에서 이제 수평 면상의 넓이 줄 쳐놓으세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 줄 쳐놓고 자, 줄 쳐놓는 데는 줄만 딱 쳐놓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당해요. 또 봐봐요. 자,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 지금은 보이죠? 시험장 가면 안 보여. 숫자만 나오면 자기 혼자서 읽어.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그러면 인지할 거는 거기 수평에다 평자에다 형광펜을 딱 놔라는 거야. 평. 자, 수평이야. 수평. 수평.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야.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다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평이라는 거 형광펜 쳐놨으니까 동그라미 쳐놔요. 수평. 동그라미 쳐놔요. 수평. 지적. 여기 읽어봐요. 평면 지적. 평면 지적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즉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보 그러면 면적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요 앞에다 써봐요. 요 앞에다 바로 방지에다가 그러면 그 앞에다 쓰면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상 틀린다라는 거야. 입체. 아까도 이야기했죠. 입체. 자, 그러면 입체 지적이라는 것은 곧 3차원 지적이거든.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의라고 하나 써놔봐요. 밑에. 자, 주의 방지에다가. 자, 이렇게 써놔봐요.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보자고. 그럼 벌써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일머리가 공부머리가 된 사람 봐봐요. 자, 고가도로는 하늘에 떠 있다. 즉 입체라는 소리네.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어때? X.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가 다 된 사람은 혹시 고가도로 앞에 이 단어가 붙어 있는지를 또 본다고. 내가 봐요. 도로법상 고가도로는 도로야. 그러니까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는 전부 도로라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크게 봤어. 거시적으로 봤어요. 지금 이제 요약집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미시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단어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요거 그러면 또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다. 이러면 틀려요. 앞에 도로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때는 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맨날 요거만 해요. 입체 나오면 X다. 활용을 해먹을 수 있도록. 벌써 이제 자 사회에서 그럼 봐봐요. 자 지점장님들은 뭘 잘할까요? 언행에서 지점장하고 은퇴한 사람은 학개론하고 세법을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세법. 왜냐하면 그렇게 써먹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신발 장사는 뭐밖에 안 보여요? 신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떨어지면 공인중개사 뭐밖에 안 보여요? 간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간판 열받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뭐예요? 열받으니까 뭐예요? 폭력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해놓고 자, 가로 15번은 갑니다. 자, 가로 10번에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바로 형광펜이야. 키워드. 이자가 무슨 이자야? 다를 이자야. 다를 이.
달을 이가 돼요. 자, 토지 이동에서는 달을 이야. 자,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가 요게 달을 이자죠. 요게 달을 이자가 돼.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달을 이자야. 뭐가 달라진 거야?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토지의 표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언밸런스가 있어. 그런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그 앞에다 1이라고 쓰이. 자, 그 다음에 변경 2라고 쓰고 3번 말소 줄 한번 닦아놔요. 근데 여기에서 달을 이자가 아닌 게 뭐가 하나가 있어. 새로이 정한다. 그죠? 새로이 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 국가가 뭐예요? 특별히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으로 잡아주고 있어? 토지 이동으로 잡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새로이 정한다. 이게 왕따 한번 당했어. 왕따.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거든. 자, 신규 등록은 초창기에 뭐예요? 토지 이동으로 적립이 됐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빠졌다가 새로 추가가 됐어. 뭐예요? 몇 년? 2002년인가요? 추가가 됐다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그래서 왕따 한번 당했어. 그래서 갑자기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왕따 그랬더니 뭐예요? 어느 날 저기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수강생이 의자를 박차고 가대요. 의자를 박차고 가. 본인이 왕따라고 안 그랬어. 신규 등록이 왕따라고 그랬지. 그렇죠? 왕따라고 그랬지. 근데 그런 거 왕따가 나오니까 뭐예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가 뭐예요? 근데 그분도 뭐예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니까 그렇지. 수강생들한테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죠. 왕따를 당하고. 그냥 여기 와서 뭐예요? 학원에 와서 텃세 부리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돼요. 뭐 이제 지겨워 죽겠어. 싸우는 것도 지우개질 거가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데도 그렇거든. 딴 데도 그렇거든. 사람이 사는 데야 싸울 수 있지만은 그냥 싸우지 말라고. 여기도 싸우고 또 화요일 날도 싸우고 월요일 날도 싸우고 그냥 미치겠어요. 왜 싸울까요? 잘 되면 안 싸우지. 자, 부부하고 왜 싸워요? 돈 때문에, 경제적 관점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줘라, 돈 넣어라, 돈 넣어라, 돈 줘라. 그렇죠? 그러면 수강생들끼리는 왜 싸울까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 왜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뭐예요? 머리야. 그러니까 머리가사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나오니까 자기가 뭐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질투를 하지 말고 자기가 안 나온 이유를 분석해서 공부를 하나 더 하면 되잖아. 하나를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서서 배려해줘요. 점수 잘 나온 사람도 그저 그냥 나 보통 합격 점수 나왔어 이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 점수 나왔어. 그러면 점수가 왜 그렇게 잘 나왔니?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말 섞지 말라고요. 말 섞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 왜냐하면 3월부터 모의고사를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 거기에다 푹 찔르니까 완전 뭐 화 안 납니까? 당연히 나죠. 자, 그래서 좀 사이좋게 지나다 가세요. 예.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전학은 사람이 뭉치면 좀 싸우고요. 그래서 예전에 요 왕따 때문에 수강생의 의자를 박차고 탁 가길래 갑자기 제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뭐요? 왜 그런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분이 수강생이 왕따인 거야. 하도 말을 싸가지 없게 합니다. 말을 싸가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뭐예요? 왕따를 시켜. 접어놓는다 그러면 다 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왕따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토지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법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야. 지금은 뭐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근데 말소에서 말소 행감 변천하요. 자, 말소와 관련돼서는 또 우리가 딱 하나 있는데 우리 토지이동 신청 기간은 통상 60일인데 말소는 90일이야. 그게 90일 적어놔요. 말소는 90일. 자, 그래서 30일 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5번에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60일에 토지를 이동 신청한다. 어때? X 며칠? 90일. 그러면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말 안 하면 그냥 60일인 거야. 그러면 이번에 간평 문제 신규 등록 가로치고 토지 이동 시기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며칠? 60일. 그죠? 자, 말소가 며칠? 90일. 그죠? 해면성 말소는 9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자 무슨 신자야? 신규 등록. 신규 등록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요. 자, 무슨 신자? 새로운 신. 그래서 새로운 신. 신자가 키워드야.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 쳐놔봐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자, 세자로 원심은 뭐가 될까요? 그게 간척지잖아. 간척지. 그렇죠. 조성되는 무슨 조성된다. 그렇죠. 간척지. 자, 간척지. 그러면 바다를 내자로 원심 뭘까요? 공유수면이잖아. 그래서 간척지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니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봐봐요. 한끗 차이야.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울고 난리 났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뭐가 돼요? 간척지 대표적으로.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요 세 가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 자기가 자문해보라고. 자, 간척지야, 간석지야. 간석지, 그렇죠. 간석지. 요거는 갯벌, 그렇죠. 갯벌. 자, 간석지는 갯벌로서 물이 차면 바다가 되죠. 물이 빠지면 갯벌이 되죠. 그러면 간석지는 등록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간석지가 그래서 임야라는 지목에 대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야에는 간석지가 빠졌어. 간석지는 갯벌이기 때문에. 자, 간척지라는 것은 간척지죠. 간척지니까 새로 생긴 땅이잖아. 이게 바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잖아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대표적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 간척지. 자, 간척지라고 그러지 말고 일반인은 간척지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법을 배우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써요. 공유수면 매립지. 그렇죠. 매립지. 자, 포락지. 저 26회 때 포락지 나왔는데 요거 하나 차이로 떨어져서 울고 난리 났어요. 울고 났어요. 자, 단답식으로 묻어봤네. 대표적으로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 자, 빈지는 뭘까요? 빈지는 쓸모없는 땅. 그래서 이거는 바닷가라고 이야기. 바닷가. 자, 바닷가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빈지죠. 빈지 반대말은 법지. 그렇죠. 유토지. 그렇죠. 빈지 반대말 법지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법지는 쓸모 있는 땅.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자꾸 읽을 때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 간석지라는 것은 아직 근거가 남아 있어. 자, 인천에 간석동이 있어. 그게 과거의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석 내거리라고 저거 들어봤을 거예요. 남동공단 안에 간석 내거리가 있거든. 과거에 다 갯벌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다 갯벌이었어. 여기 봐봐요. 뭐가 있었죠? 송내라는 송내 이후 좌우쪽으로는 다 갯벌이었어. 자, 송자가 무슨 송자야? 보낼 송자가 돼. 내빈 대자야. 그래서 우리 중국 사신이 오면 어디까지 마중원 갔다가 마중원 올까요? 송내. 기차는 빈대 하나 보낸다 해서 송내라는 거야. 송내. 그러니까 송내 이후는 전부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거기 이제 과거의 갯벌 지역으로서 거기는 자꾸 새로 생기면 신자가 붙어. 신 간석동, 신논현동 이렇게 생긴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석지, 포락지, 그 다음에 뭐예요? 빈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상하게 또 질문해 와요. 옛날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러면 선생님, 포락지가 신규 등록 대상 토지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자, 개념 잡으라는 거지. 포락지는 하천 부지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좀 해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간척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 질문이 또 돌아온다고. 자, 당연한 거죠. 뭐 좀 모르면 질문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신규 등록 봐봐요. 새로운 신자죠.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또 해놔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시 그러면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또 30회 때 문제 봅시다.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상 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그 사고 방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내용을 항하면서 써먹을 걸 생각하라는 거야. 써먹을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자, 17번에 이제 등록 전환으로 가자. 등록 전환. 자, 여기 봐봐요. 자, 등록 전환은 그러면 또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가 있죠.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임야 대장. 임야도 아까 있었죠. 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적도 있죠. 한번 봐봐요.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 그러면 뭐예요?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 읽어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거예요.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 동그라미. 임에서 어디로 가? 터. 그죠. 임에서 터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그죠. 임터. 그러면 이 사람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요. 자기가 논리 생각이 있는지 없는 사람이. 다음 정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 전환이란 토지 대장 지적대에서 임야 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생각을 해봐. 멀쩡한 토지에다가 흙을 쌓아서 임야를 만들 일이 있냐고. 참 생각 좀 하시라는 거야. 제발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야. 생각 좀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청량을 했으면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지적소관청한테 받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해줘야 되네. 그러면 임에서 돌아갈 때 등록 면적 단위를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무슨 정정? 직관 정정. 그럼 작년에 잡아봐요. 자, 등록 전환이란 임에서 돌아감으로써 등록 전환은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어떤 처리 문제를 발생하는 건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관 정정. 작년에 단답식으로 출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하도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초과 그러면 뭐예요? 이해가 됐으면 초직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올해 직권 정정 사유 또 나오거든. 근데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자 이제 빠지겠죠.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눴어요. 뭘까요? 분할. 그래서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행강편 커놓을 필요도 없고 살짝 줄 거라고. 자, 합병이란 그러면 자,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분할. 한 필지 이상을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 묶어요. 공통점을 잡아봅시다. 자, 합병과 지목 변경은 이제 공통점. 자,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두 필지. 합쳐봐요.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합병은 경계와 면적이 달라졌더라도 합병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라는 지목이 있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 공통점. 항상 얘는 청량을 들어보라고. 청량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27회 때도 나왔고 29회 때도 출제됐고 29회 때 봐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야. 합병과 지목 변경은 대표적인 공통점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자, 가로 21번. 축적 변경. 축적 변경도 좀 꼼꼼하게 하라고. 지적도 행강 편차나요. 자, 지적도.
그러면 저희가 연습을 해봐요. 지적도 자리에다가 도면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도면은 두 종류가 있거든. 무슨도? 지적도와 임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 자리. 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올해 축척 변경의 절차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거든. 그러면 축척 변경이 나오면 축척을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21번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내. 자,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 좀 칸 좀 띄워서 그 다음에 밑에 임야도의 법정 축척.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2가지예요. 2가지. 자, 지적도의 임야도,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29회 때 출제됐으니까 혹시 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32회 때 지문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지적도의 법정 축척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7가지를 써야 되니까 좀 여백을 자기가 적절히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짜증을 내요. 선생님 왜 안 써주고 지금 와서 씁니까?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써보죠.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5월 8일 날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아버지 어머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그랬더니 도혁이는 어떠냐? 애는 어떠냐? 그래서 아버지 자식은 제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이제 알겠냐?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지. 자, 딴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뭐예요? 자식만은 뭐예요? 안 되네요. 그래서 자식보다 더 죽쓰기는 게 있어. 뭘까요? 주식. 그죠. 요즘 주식이 속썩이죠. 주식이. 자식보다 더 속. 자식하고 주식은 똑같아요. 속썩이는 거는. 속썩인 것은. 자식도 뭐예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주식도 돌봐줘야죠. 여기 지금 주식 한 사람들 지금 얼굴 보면 열받아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주식 합니까? 해요. 근데 딱 남들도 한다고 그래서 딱 뭐예요? 50만 원만 딱 넣어봤어요. 50만 원만. 그러니까 50만 원 넣어놓고 그냥 그러면 해외 주식 25만 원 투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국내 주식 뭐예요?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25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벌어가지고 뭐예요? 한 몇만 원 벌었는데요. 한 20억만 넘었으면 올해 뭐예요? 대박 쳤을 텐데 대박. 뭐 샀는데? 제가 뭐 판단은 잘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좀 LG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 그거 뭐예요? 삼성은 내버려 두세요. 삼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는 지금 조정 시세예요. 요번에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뭐예요?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어. 누구 있어요? 그분을 특별 사면하면 뭐예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돼. 그러니까 주식하고 자식은 뭐예요? 간섭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어요. 간섭. 그냥 박아놓는 거야. 박아놓으면 돼. 박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남들도 하니까 저도 뭐예요? 현장감을 까먹지 않게 해서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 와서 물어보면 어떤 거 답변이라도 해주려고. 자, 해외 주식은 다 까먹고 있어요.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30%야. 그럼 뭐 20원만 까먹어봐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연습은 해놔야지. 감각.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규칙이야. 규칙을 마련해 놓으라고. 규칙. 항상 암기를 잘하려면 규칙. 여기 한번 읽어봐요. 600분의 1. 600 분모야 분자야. 분모 2배예요. 써요.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1000분의 1. 자,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그 다음에 분모 2배 6000분의 1. 자, 그래서 지적대의 법정 축척은 약간의 규칙을 말해요. 분모 2배. 분모 2배 하면 얘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든. 그래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한 번만은. 그러면 29회 때 이렇게 박스 문제로 출제됐네.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바로 29회 기출문제라는 거네. 그러면 임야도는 몇 조에 2개죠. 그러면 3000분의 1과 뭐예요? 6000분의 1. 자, 2가지 축척을 사용하고 여기는 일반 축척은 요거예요. 지적도의 일반 축척 1200분의 1.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축척은 3000분의 1일까요? 6000분의 1일까요?
6천분의 1이. 왜 그럴까요? 이면은 넓어져 봐. 넓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축적이 일반 축적이라는 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당해요. 근데 여기 이제 29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이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잘 들어봐요.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3천분의 1과 6천분의 1이 있는데 일반 축적은 3천분의 1이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거 조심해놓고. 벌써 29에 나왔다는 것은 32에 출제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을 비교를 해봅시다. 1000분의 1. 어디가 대축적이? 500분의 1이 대축적이고 이거는 1000분의 1이 소축적이죠. 요 두 측정만 비교한다면 그럼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그때 x.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장갑은 휙 돌아버려.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6000분의 1하고 어디가 더 커? 500분의 1이 더 커져. 그러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은 어디가 더 커요? 그래, 2분의 1이 커. 그러니까 이게 대축적이라는 거야. 그걸 할까? 그러면 갑자기 시험 장갑은 500분의 1이 대축적이냐, 1000분의 1이 대축적이냐. 해코닥 돌아버려. 마음이 급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자,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요 자리 확인하고 항상. 자, 그러면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놓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거기 기출 체크를 얼마나 이제 했는지. 자, 샘플 문제를 하나 딱 갖다 놔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따끈따끈할 때. 저희가 그러면 잘 풀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시간만 좀 투자하면 되지. 자, 됐어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확인하고 좌표 오케이. 지번 보여지는 툭 치니까 단위 지역 절대 있고 동의 오케이. 지목이란 형상. 형상이야 용도야. 영도. 그 지형에 따라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빨리빨리 못 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경계점이란 툭 치면 선의 굴곡점. 아, 도해 잘 돼 있네.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잘 돼 있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 제대로 돼 있네. 가장 용어의 정리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였어. 우리 용어의 정리에서.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면 거기 밑에다 이렇게 하나 더 써봐요. 자, 답은 이제 저희가 크게 한번 써서 저희가 뭐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자, 저희가 한번 써놓고 한번 풀어봐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토지 이동 사유를 각각을 외워서 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1번은 뭐가 있죠? 합병. 2번은 번호, 3번은 신규 등록, 4번은 소유자 변경, 등록 전환. 그럼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거. 표시가 아니라 권리를 고르라는 거네. 정답은 4번. 여기 25의 기출 문제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개념이야. 개념. 개념에서 모든 원리가 나와. 학개론도 개념이야. 학개론도 20문제가 개념이야. 민법도 20문제가 개념이야. 개념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야 돼. 지금 자, 아리까리 하는 사람은 지금 모든 게 지금 개념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잡으라고. 개념이라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